우리 이제 효소 들어가기 전에 물질 대사부터 너네가 배워야 되거든? 자, 이 물질 대사라는 건 뭐냐면은 다른 말로 에너지 대사라고도 이야기를 해. 자, 뭔 소리냐? 자, 생물은 스스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그치,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 에너지를 얻고 에너지를 쓰는 모든 과정에 해당되는 화학 반응을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불러주는 거야. 뭐라 불러준다고? 물질 대사. 그래서 거기 용어를 봐봐. 자, 물질 대사라는 게 뭐래?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거기 표시. 생명체 내에서,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 그 물질 대사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얻고 에너지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자, 뭐하고 뭐로 나눈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다시 뭐하고 뭐로 나눈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자, 동화작용은 뭐냐면은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화작용은 반대로 뭐야? 커다란 분자를 작은 분자로 쪼개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저분자를 고분자로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 물질을 합성시켜준다는 소리거든? 크게 만들어준다는 소리야. 그러면 큰 분자를 저분자로 만든다는 것은 다시 물질을 어떻게 시켜주는 거야? 분해한다는 뜻이야. 자, 이 두 가지 과정에서 자, 합성을 할 때는 반드시 흡알 반응이어야 되고 분해할 때는 반드시 무슨 반응이어야 돼? 발열 반응이어야 돼.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는 누가 관여해야 되냐면은 효소가 반드시 관여를 해야 돼. 자, 효소의 역할은 뭐야? 발효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촉매 역할이야. 자, 다시 효소가 뭐라고? 발효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촉매 역할. 자, 효소가 무조건 관여를 해야지 효소가 관여를 안 하면 얘네들은 진행을 할 수가 없어. 왜? 왜? 자, 물질에서는 효소가 관여를 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자, 사이트에 두 가지가 나와 있을 텐데 자, 포도당을 공기 중에서 태울 때와 자, 세포 우리 몸 안에서 태울 때 이야기가 나와. 자, 포도당을 공기 중에서 태우려면 400도씨 이상의 높은 온도가 필요해. 근데 우리 몸은 체온이니까 몇 도야? 36.5도겠죠? 36도에서 37도 사이. 이게 우리 체온이야, 그치? 자, 체온은 높은 온도야, 낮은 온도야? 매우 낮은 온도야. 자,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느냐? 효소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자, 400도씨 이상일 때는 효소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온도가 너무 높아. 충분해. 근데 얘가 온도가 낮지? 그러면 효소는 반드시 필요한 거야. 자, 봐봐. 물질에서 동화작용이든 이화작용이든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고? 효소가 반드시 필요해. 이유는? 우리 체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이 진행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효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 자, 그럼 또 하나는 자, 이 그림은 이렇게 비교를 할 건데 자, 봐봐. 자, 공기 중에서 연소를 시키면 한꺼번에 모든 에너지를 100% 열과 빛 형태로 내보낼 거야. 오케이? 근데 만약 우리 몸에서 이런 형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돼? 죽지. 왜 죽어? 자, 열에 의해서 변성되는 게 뭐야? 단백질이잖아. 우리 몸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야. 열이 나버리면 우리 몸의 단백질이 다 변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세포호흡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조금씩 내보내서 저장, 조금씩 내보내서 저장, 조금씩 내보내서 저장, 조금씩 내보내서 저장. 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단계적으로 방출한다라고 이야기해. 뭐라고 얘기한다고? 단계적으로. 얘는 뭐야? 한꺼번에. 오케이? 자, 단계적으로 조금씩. 자, 소량씩 에너지를 방출을 해. 그 소량씩 에너지를 어디다 저장하는 거야? 어디다 저장한다? ATP라는 곳에 소량
거야. 조금씩 나눠서 저장을 해놓는다 이거야. 오케이? 그걸 조금씩 우리가 또 꺼내 쓸 거고. 자, 이렇게 소량씩 저장하는 이유도 뭐 때문이야? 단백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오케이? 자, 그래서 얘하고 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 얘는 한꺼번에 어떻게 한다고? 방출. 자, 얘는 어떻게 한다고? 소량씩. 단계적으로. 옆에 사이드 그림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지? 자, 물질회사와 자, 세포 화학 반응을 비교를 했어. 자, 생명체 밖에서는 포도당이 연소될 때 몇 도면 된다? 400도씨의 높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나지만, 자, 생명체 내에서는 세포업으로 분해될 때는 효소가 관여해서 체온 범위, 거기 줄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 자, 밖에서 400도씨 이상은 한꺼번에 방출이 돼.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온 거야. 한꺼번에 방출. 근데 세포 호흡은 어떻게 된다고? 소량씩 단계적으로 방출, 거기 표시. 그리고 그때 방출된 에너지를 어디다 저장한다? ATP에 저장한다. 여기 가연아 단계적 그림 보여? 어디야? 어디야? 그래, 그 그림 이야기하는 거야. 단계적으로 방출한다. 자, 됐어? 그래서 효소가 반드시 관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있어줘야 된다. 자, 됐냐? 자, 그러면 얘를 보자. 자,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광합성이야. 자, 광합성은 자, CO2를 자, 포도당으로 합성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에너지를 저장시키는 거야. 자, 또는 아미노산을 합성해서 단백질을 만들 때 이것도 동화작용이야. 오케이? 그럼 반대로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어? 광합성의 반대가 뭐라고? 세포. 세포호흡. 뭐가 있다고? 세포. 세포호흡. 자, 세포호흡은 포도당을 분해해서 뭘 만든다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자, 반대로 단백질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소화. 이 몸속에서 소화시키는 것은 녹말을 분해해서 탄수화물을 포도당을 만들고 단백질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만들잖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무슨 작용이라 불러준다? 이화작용이라 불러준다. 자, 둘 다 누가 반드시 관여해줘야 된다? 효소가 반드시 관여를 해야 된다. 거기 줄. 자, 그리고 에너지 출입을 하게 된다. 그 다음 또 하나 있는데 얘는 조금 이따 같이 하도록 할게. 자, 여기까지 먼저 필기하자. 일시정지. 자, 그 다음 그 위에 자, 효소의 효소의 정의부터 잠깐 보도록 하자. 자, 이 효소라는 것은 자,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무슨 역할이라고? 촉매 역할인데 뭐를 감소시켜서? 활성화 이런 자, 거기 내복한 자,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자, 요걸 익혀야 돼. 자, 다시 뭘 감소시켜서?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그럼 활성화 에너지란? 자, 빨리 찾아. 활성화 에너지란?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분자가 충분히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 활성화 에너지란? 최소한의 에너지. 그 앞에는 어디 갔어? 활성화 에너지란? 자,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자, 거기를 줄 쳐봐. 자,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이다. 거기 줄. 용어를 알아야지. 자, 다시. 자,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뭐라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다시, 활성화 에너지가 뭐라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자, 효소라는 게 뭐라고?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무슨 역할이다? 촉매 역할이다. 외워. 됐어? 자, 그러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해볼게. 자, 얘는 시간이고 y2 에너지야. 자, 이거 설명. 자, 얘가 반응 물질이야. 중학교 때 배웠어. 자,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이 되면서 에너지가 낮아졌어.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흡열. 발열. 자,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이 되었어. 근데 에너지가 높아졌어. 그러면 열을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열을 흡수해야 되겠지. 무슨 반응이야?
오케이? 자, 다시. 자, 반응물질이 생성물질이 되면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것은 발열 반응. 주변으로 열을 방출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생성물질이 되면서 에너지가 높아지려면 흡열 반응. 됐어? 자, 그럴 때 잘 봐. 반응물질하고 생성물질의 이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반응열이라 불러. 뭐라 부른다고? 반응열. 얘도 반응물질하고 생성물질의 에너지 차이가 뭐라 불러? 반응열.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요만큼을 흡수하는 거고 얘는 요만큼을 방출하는 거야. 그러면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 발열이야? 흡열이야?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 발열 반응이지. 난로. 그러면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은 흡열 반응. 에어컨이야. 우리가 주변만 온도를 측정할 수 있지 자체 내 에너지는 측정이 안 돼. 오케이? 자, 그래서 반응물질하고 생성물질의 에너지 차이를 뭐라 부른다? 반응열이라 불러준다.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는 뭐냐? 활성화 에너지는 자, 얘가 얘로 되는데 봐봐. 그냥 내려가 버리면 자꾸 변해. 그래서 바로바로 변하지 않도록 일정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얘가 될 수 있도록 에너지 문턱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활성화 에너지야. 자, 얘는 봐봐.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게 바로 요만큼이거든? 얘가 바로 뭐가 된다? 활성화 에너지.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반응이라고 해도 요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반응이 진행이 돼. 오케이? 자, 활성화 에너지는 흡열이다, 발열이다? 흡열이다, 발열이다? 흡열이다. 요만큼 흡수해줘야 돼. 자, 대신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버리면 반응이 일어나기 쉽겠어, 어렵겠어? 넘어가기 쉬워, 어려워? 얘 문턱이라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면 넘어가기 쉬워, 어려워? 쉽겠지? 그게 바로 누구의 역할이야? 효소의 역할이라고. 자, 그럼 여기를 봐봐. 여긴 잘 봐. 얘는 이렇게 가야 되거든? 요렇게 넘어가야 돼.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이게 다 활성화 에너지야. 그럼 발열이 일어나기 쉬워? 흡열이 일어나기 쉬워? 발열이 일어나기 쉽지. 활성화 에너지는 자를수록 일어나기 쉬우니까. 얘는 요만큼만 넘어가면 되는데 얘는 요만큼을 넘어가야 돼. 이해돼? 자, 봐봐. 발열 반응은 이 활성화 에너지가 반응열을 포함해? 안 포함해? 안 포함해. 근데 흡열 반응은 이 활성화 에너지가 반응열 구간을 포함해? 안 포함해? 포함하지. 오케이? 무조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요만큼이 다 활성화 에너지야. 얘는 활성화 에너지가 요만큼이고 얘는 요만큼인 거야. 돼, 안 돼? 이거 이해해야 돼. 그리고 얘를 낮출 때 효소는 반응열 밑으로 낮출 수는 없어. 여기는 변화시킬 수 없는 거야, 효소는. 자, 효소는 반응열 구간은 변화시킬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윗부분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면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 빨라지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질문할게. 활성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효소는 있을까 없을까? 있어.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효소도 있어. 근데 우리가 아는 지금 효소는 다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지만 효소 중에서는 느리게 해주는 것도 있다는 거. 오케이?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자, 여기까지 됐지? 자, 그게 바로 그 내용이야. 자, 봐봐. 자, 왼쪽 그래프는 무슨 반응이야? 발열. 오른쪽 그래프는 흡열. 이해됐지? 자, 뒷ページ 넘길게. 자, 효소의 작용, 효소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다? 효소의 네모칼. 자, 뭐라고? 기질 특이성. 자, 효소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뭐라고? 기질 특이성. 자, 기질 특이성은 뭐냐면은 기질이 반응물이야. 자, 한 가지 효소는 한 가지 기질만 분해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너네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효소가 이름이 뭐였지?
얘가 아밀레이스야. 자, 이 아밀레이스는 어디에 있어? 침에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아밀레이스의 기질은 누구야? 녹말이야, 엿당이야? 녹말. 녹말이지. 분해하는 대상이 기질이야. 그러니까 기질은 반응물이 기질이야. 반응물. 엿당은 뭐야? 얘가 반응물 기질. 엿당은 생성물이야. 오케이? 그래서 아밀레이스의 기질은 녹말이야. 근데 아밀레이스는 엿당은 분해할 수 있어 없어? 분해할 수 없어. 한 가지 종류만 분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효소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효소가 한 가지 기질의 종류만 분해할 수 있으면 효소의 종류는 많을까 적을까? 우리 몸 안에서? 아주 많아야지. 기질이 많잖아. 효소는 한 가지 기질만 분해한단 말이야. 그럼 효소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아야 돼. 대신 양이 많을 필요는 있어 없어? 없어. 왜? 얘 때문이야. 여기 봐봐. 자, 얘가 효소고 얘가 기질이야. 자, 왜 한 가지 종류만 반응할 수 있냐면은 효소의 요 입체 구조가 기질의 입체 구조와 봐봐. 딱 맞아 떨어지는 애만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야. 오케이? 딱 이렇게 맞아 떨어져. 아기가 맞아 떨어져야 돼. 맞아 떨어져서 한 몸이 돼야 돼. 자, 이 한 몸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효소 기질 복합체라 불러. 뭐라 부른다고? 효소 기질 복합체. 효소 기질이 한 몸이 되는 거야. 그럼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기질이 어떻게 됐어? 분해됐잖아. 분해되면 뭐가 되는 거야? 생성물이 되는 거야. 떨어져 나오면서 분해가 됐는데 효소는 분해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다시 재사용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효소는 양이 많을 필요가 없어. 종류만 많으면 돼. 오케이? 그래서 봐봐. 붙었다가 떨어졌을 때 분해가 되는 애는 생성물이고 분해가 안 되는 애는 누구라고? 효소. 분해가 되는 애는 생성물, 분해가 안 되는 애는 뭐라고? 효소. 그래서 효소는 어떻게 된다고? 재사용이 어떻게 된다? 재사용이 가능하다. 됐어? 이게 기질 특이성이야. 거기 그림 봐봐. 자, 효소의 주성분은 뭐야? 단백질. 거기 표시. 자,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 자, 단백질이기 때문에 입체 구조라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입체 구조 때문에 한 가지 물질만 분해할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효소는 효소 자체가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거기 표시.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신 입체 구조가 맞지 않으면 그 효소는 그 기질을 분해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 됐어? 자, 거기 자, 카탈레이스 별표. 카탈레이스. 자, 쓸데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쓸게. 자, 카탈레이스 별표. 자, 카탈레이스는 뭘 분해하는 효소야? 세연아, 나 보여 안 보여 거기? 보여요. 약간만 들어줘. 자, 카탈레이스는 뭘 분해하는 효소야?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 자, 너네 과산화수소 화학식 뭐라고? H2. H2O2였어. 자, 얘 분해되면 뭐하고 뭐로 분해돼?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되지, 그치? 자, 이 산소 기체가 나오는데, 자, 이 과산화수소는 자연적으로 분해가 될까, 안 될까? 돼. 되는데 너무 느려. 너무 느려서 거의 안 되는 것처럼 보여. 오케이?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거야? 효소. 카탈레이스. 자, 무슨 효소? 카탈레이스. 자, 카탈레이스는 중성, 우리 체온에서 활동을 잘하는 효소야. 과산화수소 분해 효소. 오케이? 자, 대신 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변성이 돼야 안 돼? 되겠지. 열에 의해서 변성된다니까, 단백질은. 자, 그래서 거기 그림 봐봐. 자, 3% 과산화수소를 다 넣고, 자, A는 그대로 놓고, B에는 뭘 넣었어? 생감자, 거기 표시. 생감자. 자, 생감자 속에 카탈레이스 들어있는 거야. 자, 생감자 말고 다른 걸 뭘 쓸 수 있냐면은 생간. 간. 소의 간. 또는 나의 혈액.
그러니까 생명체 내에는 항상 다 카탈리스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없으면 내가 피라도 떨어뜨리면 돼. 그리고 우리가 여기 상처 났을 때 있지. 자, 너는 상처 났을 때 소독약으로 쓰는 게 뭐가 있어? 하얀색 소독약. 과산화수소수야. 걔를 바르잖아. 그러면 걔 거품이나. 그 거품이 산소야. 우리 혈액 속에 카탈리스가 있는데 걔가 분해하면서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어. 알겠어? 자, 그래서 생감자, 생간, 혈액, 오케이? 다 뭐가 들어있다고? 카탈레이스. 자, 그런데 C에는 삶은 감자를 넣네. 거기 표시에 삶은. 자, 삶은 감자는 열을 가했기 때문에 카탈레이스가 어떻게 돼? 변성되겠지. 왜 써라? 효소 변성. 자, 그러면 기포가 잘 발생하는 애는 A, B, C 중에서 누구겠냐? B만이겠지. A하고 C는 거의 발생하지 않겠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거야. 자, 그 옆에 해설 봐봐. 실험 결과. 자, A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았어. 자, 과산화수소는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나? 발효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여줘요. 자, C는 감자 속에 카탈레이스가 고온에서 변성이 돼서 기능을 잃었다. 됐어? 자, 이때 발생하는 기체가 뭐라고? 산소. 거기 표시. 자, 산소 확인하는 방법. 자, 뭘 갖다 된다? 어떤 불? 꺼지는 그치, 꺼져가는 불. 써라. 꺼져가는 불씨.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한다. 자, 산소는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댔을 때 다시 활활 타오르면 산소야. 근데 만약 수소기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수소기체. 불펑. 불씨펑. 오케이? 자, 산소는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활활. 오케이? 실험했어요. 실험했어 학교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줘. 실험만 하지 말고. 알겠지? 불꽃 펑은 누구라고? 수소. 자, 효소하고 생명사 보자. 자, 효소는 대부분의 물질들에 관여를 하게 되고, 자, 그것 때문에 생명 시스템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효소 굉장히 소중한 애들이야. 자, 밑에 효소의 활용. 자, 굉장히 많아. 발효식품, 김치, 된장, 그리고 식혜. 자, 식혜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아밀레이스. 자, 그 다음 뭐 치약, 화장품, 세제 거기 표시. 자, 세제는 옷을 빨아야 될 거 아니야. 뭘 분해시켜? 단백질과 지방. 우리 때가 지방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혈당 측정기는 뭐 포도당, 산화효소 등등을 이용한다. 자, 섬유, 의류, 뭐냐면 너네 청바지 있지, 청바지. 자, 청바지 분해효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허름한 것처럼 만들 수 있고, 부드럽게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생활화수, 폐수, 바이오 에너지, 미생물의 효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네, 봐봐. 자, 효소의 주성분은 뭐라고? 단백질. 효소는 생명체 안에서만 활동한다. 생명체 밖에서는 활동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 맞아, 틀려? 틀려. 여기 봐봐. 폐수, 세제. 생명체 안은 아니잖아. 오케이? 생명체 밖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필기를 할 거고, 자, 그 다음 뒷페이지 199페이지. 자, 199페이지. 자, 문제를 풀고 끝낼 거거든?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고, 자, 199페이지 1번, 2번 문제 풀어볼게. 시험 다